Powered on. Bluetooth mode. 틀리고 싶어서 틀리겠냐면은 지금 이 제곱근 설명한 지가 지금 꽤 됐어요. 그 용어를 설명한 지가. 시작할게요. 1번. 모든 수의 제곱근은 두 개다. A의 제곱근. 제곱근이라는 단어가 뒤에 있으면 이건 기호를 읽은 게 아니라 제곱해서 A가 되게 만들어 주는 식을 말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근은 x 값을 말해요. 즉 거꾸로 읽으면 x 제곱이 누가 되도록 a가 되도록 하는 그 x 값이 몇 개냐 이 얘기인데, 그런데 모든 수의 제곱근이 두 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거를 제곱 띄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하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루트 a가 되거나 마이너스 루트 a가 되거나 이렇게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했는데 이 a가 만약에 0이거나 a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x제곱이 0이 돼버린다고 치면 그때 x는 몇 개죠? 하나죠. 0의 제곱근은 0 하나잖아요. 그리고 x제곱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온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없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마이너스 81의 양의 제곱근이든 음의 제곱근이든 마이너스 81이라고 딱 보는 순간 음수의 제곱근은 없는 거예요. 2번은 그냥 당연히 아웃이야. 알겠지? 또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잖아. 2번, 3번이 묶어서 음수 x의 제곱근 없어. 2번, 3번 다시 얘기한다. 음수의 제곱근은 없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0의 제곱근이 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뭐야? 0이야. 한 개라고. 그리고 특히나 요 a 자리에 얘가 깔끔한 숫자로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루트를 껴가지고 만든 루트 16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제곱근을 따지기 전에 뭘부터 하라고 했습니까? 이걸 간단하게 바꾸라고 했죠. 루트 16이 뭔데요? 4. 따라서 4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4의 제곱근. 제곱해서 4가 되는 건 누가 있어? 제곱해서 4가 되는 건 뭐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4번이 맞지. 되십니까? 네. 2번, 3번 중에서 뭘 풀어드리면 될까요? 2번이요?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제가 풀어드리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다만 풀어드렸을 때 이걸 정리해서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서 다음번에 안 틀리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다음번에 또 냅니다. 1, 2, 3번을 틀리셨다라는 건 문제가 커요. 지금 정리를 안 해가면서 한다는 얘기 지금. 자, a가 0보다 작죠. 그러면 루트 16a의 제곱이 있습니다. 루트가 제곱을 만나면 제곱을 가능한데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가 마이너스일 때 조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6a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4a의 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오시나요? 자, 그래서 이 루트랑 제곱이랑 제거하는 거 문제 없고, 이거 그대로 밑으로 내릴 때 일단 내리긴 내리는데 4a라고 내린 다음에 요 앞에 부호를 붙일 준비를 하라고 내가 얘기를 몇 번 했죠. 요 초록색 가운데 얘 a가 음수라고 했잖아. 얘가 음수면 4a 자체가 뭐죠? 음수죠. 음수면 이 앞에다 뭐 붙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붙이라고 했죠. 그럼 이게 답이 마이너스 4a가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풀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보이면 상관없는데 만약 니네 여기다가 바로 쳐놓고 여기 막 루트 제거한 다음에 이거 밑으로 그대로 내리고 여기다 동그라미 두 개 써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쓸 준비 자체를 안 따라했다면 니네 큰 문제야. 알겠지? 아니 이건 그렇게 풀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걸 안 하면 어떡해? 다음 3번 한 번 더 보죠. A가 0과 10 사이에 있는 수인데요. 루트 A-10의 제곱 더하기 루트 A 제곱.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루트 안에 제곱이 보이면 제거합니다. 연속 공작 제거합니다. 다음 그대로 밑으로 가져옵니다. A-10 앞에다 부호 쓸 준비해 놓으라고. 마찬가지 더하기 이거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 앞에 부호 쓸 준비. 이게 한 동작이야. 연속 동작으로 한 동작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따져보자는 거지. 또 이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따져보자는 거지. 근데 이 A는 이미 플러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굳이 붙여주자면 플러스를 붙이는 거고. 다음 얘는 A하고 10하고 비교했을 때 A가 누구죠? 작은 수예요. A와 10 중에 작은 거에서 큰 수 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그럼 이걸 정리한다 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이 되고 플러스 A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져서 답이 10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2번, 3번은 다음번에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 또 질문 있습니까? 8번이요? 10번이요? 10번. 10번하고 13번이요? 6번 6번. 6번부터 풀게요. 전개식이 뭐뭐와 같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식인데요? 맞지요? 네. 이게 무슨 식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이거 이런 걸 무슨 식이라고 불러요? 이런 무슨 식이라고 불러요 이거?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면 앞에 거 제곱 하면 얼마 나오죠? x 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y 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앞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2xy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이상한 답이 나온다 그러면 제끼라고 했어요. 자, x제곱 앞에 개수 부호가 어떻게 되죠? 현재 플러스죠. 그런데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4번을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x-y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고 마이너스 x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른 거 다 제끼고 너 x의 제곱을 하면 얼마가 나오죠? x제곱 나오죠. 근데 거기에 뭐 붙이죠? 마이너스. 부호 자체가 벌써 틀렸죠. 다시요. x제곱하면 x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 또 붙여야 되겠네.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부호 자체에서 이미 나갔어. 3, 4번 나가고. 그죠? 다음 두 번째. 지금 보면 여기서도 봐봐. 중간 거 마이너스 2xy. 이것도 중간 과정에서 얘 부호가 벌써 마이너스인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건 x 플러스 y의 제곱이잖아요. 바로 할게요. 이 앞, 뒤 하게 되면 여기 어디에 마이너스가 있나요? 없죠. 틀렸죠.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네. 하나 더요.
5번도 보시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거의 제곱이거든요. 이것도 가운데 자, 이 앞, 뒤니까 이거 곱하면 플러스가 된단 말이죠. 플러스 2xy. 그러니까 이거 부호가 안 맞잖아요. 정답 몇 번이죠? 1번입니다. 다음 7번. 7번 보시면 3x 플러스 1 다음 3x 마이너스 5 더하기 k. 자, 이놈을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한대요. 겉으로 보기에 지금 현재 완전 제곱식인가요? 아니죠? 네. 그러면 이거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한다는 얘기는 저걸 인수분해 해가지고 완전 제곱식 형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들어볼게요. 얼마죠? 9x제곱 마이너스 15x 그 다음 3x 플러스 3x 마이너스 5 더하기 k죠. 자,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9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k 마이너스 5 잠깐 자리 바꿨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이라 하면 앞에 게 누군가의 제곱이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제곱이죠? 3x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 얘는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별표라고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제곱인가 봐요. 그런 다음 가운데 있는 2를 얘네 둘이 섞어서 곱하면 얘가 나와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12x가 나오려면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마이너스 2가 필요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를 뭐 하면? 제곱하면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얘가 4가 나와야 되잖아요. 따라서 k는 얼마가 됩니까? 9요. 되셨어요? 네. 자, 다음 8번. 지난번에 제가 완전 제곱식이 어디에 쓸모가 있냐라고 했을 때 완전 제곱식은 괄호 자체가 제곱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놈이 만약에 루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걸 제거하고 나올 수가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루트 안에 보니까 루트 안에 x제곱 그 다음 더하기 3분의 2x 더하기 9분의 1이라는 게 있고요.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9분의 1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0과 1 사이에 3x가 있고요. 자, 일단 이거 겉으로만 보세요. 형태로만 보면 루트 더하기 루트는 가능한가요? 원래? 안 돼요.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루트 5라고 하면 망하는 거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고. 루트끼리 더하기가 안 되는데 더하라고 시켰다는 얘기는 루트가 제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눈치를 채고 그 앞에 보니까 x제곱은 누구의 제곱이냐면 x의 제곱이고요. 얘는 사실 3분의 1도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도 되지만 여기 보니까 플러스인 걸 봐서 이 x 여기에 3분의 1 해서 얘네가 3분의 2x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오고 있니? 자, 따라서 이게 x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에 제곱 한 다음에 여기다 루트를 딱 붙여주면 되는 거고, 한 번 더요. 이건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 뭐하니? 여기 x 2 마이너스 3분의 1 갖다 썼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누구의 제곱이죠? x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이란 말이죠. 여기다 루트 딱 붙이면 돼요.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안 바꾼 친구들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왜 바꿔야 되는지 방금 설명 다 했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루트가 제곱을 만나면 없애시고요. 그대로 내리세요. 그대로 내리세요. x 더하기 3분의 1 그대로 내린 다음 앞에 부호 쓸 준비. 다음 또 한 번 더 루트가 제곱을 만나면 없애시고 그대로 밑으로 내립니다. x 마이너스 3분의 1 그 앞에 부호 쓸 준비.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쓰지 않았던 정보가 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과
3분의 0과 1 사이에 3x가 있다. 우리는 x를 원하지 3x를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걸 뭘로 나눠요? 3으로 나누면 이게 3분의 1과 0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덧셈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x는 0보다 크죠? 이미 플러스죠. 그럼 얘가 플러스에다 플러스 더한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냥 플러스지. 돼요? 근데 문제는 빼기가 문제란 말이죠. 빼기는 x가 작은 수고 3분의 1이 큰 수예요. 작은 거에서 큰 수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는 이 마이너스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앞에 거 정리하면 x 플러스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x가 이렇게 지워진단 말입니다. 따라서 얼마? 3분의 2. 자, 다음 10번 풀겠습니다. 다시 10번 질문 나온 것 같아요. 자, 형광펜 드시고 10번 문제. 숙제를 100%할 자신이 없으시면 언제든 어느 공부를 하든 숙제를 100% 하실 자신이 없으시면 숙제 완성도를 70이나 60으로 줄여도 되지만 반드시 이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복습을 다 한다라는 전제입니다. 수학은 원리를 깨닫고 알게 되면 더 안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더 풀게 하냐면 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연습하라고 숙제를 주는 거지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시간 잡아먹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숙제가 양이 너무 많아서 조절이 안 된다. 60, 70, 80, 50으로 줄여도 괜찮다 이 말이야. 다만 그거에 대해 전제는 뭐냐? 복습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네가 오늘 나랑 풀었던 복습 테스트나 나랑 풀었던 문제를 몇 번 더 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숙제를 더 못하는 건 용납이 돼.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숙제로 어영부영 그렇게 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차라리 숙제 완성도를 낮추고 차라리 복습을 더 늘리세요. 외우란 말이야. 이거 풀이할 때 이거 뭐라고 했었는지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번에 이거 문제 또 낼 거예요. 자, 10번 어디에 형광펜을 하시냐면 뭐를 인수로 갖는 것. 자,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뭐를 인수로 갖는 것. 정리 그 밑에다가 가볍게 하겠습니다. A를 또는 어떤 괄호를 인수로 갖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하면 해버리면 이 얘기는 우린 두 가지로 풀 수 있는데 첫 번째, 인수분해를 직접 다 해봐. 인수분해를 해서 네가 여기서 물어봤던 이 문제에서 물어봤던 이 괄호가 여기 이 괄호가 있는지 그 안에 곱해져 있는지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 보이지만 인수분해를 해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냥 단순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요. 4개를 인수분해 하셔도 되죠. 그런데 조금 더 머리를 쓴다면 인수분해해서 안에 있다고 가정하면 무조건 이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A를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는 이걸 인수분해해보면 무조건 이놈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걸 가지고 끼워 맞추셔도 돼요. 있다고 했으니까 끼워 맞추면 돼. 뭔 소리인지 보여줄게. 자, 10번 문제 보시면 지금 x-2를 인수로 갖는 걸 찾으라고 했죠. 자, 기억번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6. 자, 두 가지로 풀겠습니다. 자,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16 분석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마세요. 항 몇 개죠? 뭘로 연결됐죠? 빼기죠. 그 다음에 제곱 빼기 제곱 형태인가요? 네. 그러면 저거 뭘로 풀어야 되죠? 합차. 그러면 합쳐라면 이 16을 갖다가 4의 제곱으로 바꿔도 되겠죠? 그러면 이게 하나씩 줄어들면서 x, x, 4, 4 이렇게 줄면서 하나는 더하기 하나는 빼기잖아요.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이게 있어요? 없죠. 이렇게 해보라는 뜻이에요. 인수분해를 해보고 과연 있나 없나 비교해보라는 뜻입니다. 다시 또 니은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걸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인수분해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네가 x-2라는 인수를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보려면 일단 제 여기다 써놓고 끼워 맞춰봐. 얘에다가 뭘 곱하면 얘가 나오겠어? x 하나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얘랑 곱했을 때 얘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분해하면 얘가 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끼워 맞추라는 얘기야. 네가 만약에 이걸 갖고 있다면 이거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내가 옆에다 괄호를 써볼게. 이게 맞춰보는 거지. 근데 전혀 안 나와. 그럼 없는 거야. 다음 디귿. 디귿번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거 그 유명한 이게 무슨 식이죠? 완전 제곱식인 거 보이십니까? 앞에가 얘가 x의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거기다 2까지 섞어가지고 다 곱하면 가운데 항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이게 x-2의 제곱이라는 뜻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괄호가 몇 개 있다는 얘기죠? 2개나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인수로 가지는 거죠. 이거요? 플러스일 수도 있죠. 근데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이거 3개 곱해서 가운데 항이 나오려면 플러스가 될 수가 없죠. 되셨나요? 마지막 리을번 보겠습니다. 리을번 보면 x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아까 전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얘는 말이야 누구의 제곱이? 아 4제곱이구나. 자 16은 2의 몇 제곱이죠? 4제곱이죠? 자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항 2개 마이너스로 연결 위에 짝수 두 짝수가 같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도 되죠. 짝수면 된다고 했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반 자르라고 했죠. 4에서 2로 잘리고 2에서 2로 반 자르고 하나는 더하기 하나는 빼기죠. 질문 한 번 더 돼야 안 돼요? 되죠. 한 번 더 잘라도 돼요. x 플러스 2 또 x 마이너스 2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되셨나요? 다음 11번 12번은 안 해도 됩니까? 네. 11번 안 해도 돼요? 네, 됩니다. 그럼 13번 거 보시죠. 제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합차 공식은 언제 써먹을 수 있는지 하고 또 합차는 연쇄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고 했는데 9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해놓고 9의 4제곱 더하기 1 이 느낌이 딱 합차 느낌이 딱 들어야 돼 이제 이렇게. 왜냐면 8을 자르면 4가 되고 4를 자르면 2가 되기 때문에 얘네가 다 반 잘린 거거든. 이 느낌이 와야 된다고. 그런데 그 앞에 웬 생뚱맞게 여기에 10 곱하기 또 8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서 9라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8하고 10이 웬 말이에요? 그래서 8을 갖다가 내가 9 빼기 1로 바꾸고 얘는 9 더하기 1로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이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한 것 자체가 이 문제의 첫 번째 핵심 키죠. 그러면 얘는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 9의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1이죠. 계산하는 뜻이 아니죠. 바로 이어지는 얘랑 이어주면 어떻게 되죠? 9의 4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 뒤에 있는 얘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또 9의 8제곱 마이너스 1 얘랑 또 해주면 얼마예요? 9의 1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끝낸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9가 아니라 뭘로 바꿔달라고요? 3. 그러면 9는 3의 제곱이니까 제곱의 16제곱 빼기 1이니까 얘네들 곱하면 얼마나 되죠? 32제곱 빼기 1. 이것도 벌써 몇 번 얘기했다고 해요.
4번. 모르겠는 게 아니라 답을 원하는 거죠. 답을 불러줄게요. 4번에 3번, 5번에 4번. 됐나요? 9번은 네? 9번은 9번, 11. 또 질문 있습니까? 11, 12 11번에 2번, 12번에 3번. 되셨나요? 네. 연습을 자꾸 하셔야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시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과목과 다르게 수학은 성취감을 느껴야 재미를 느끼는 과목이에요. 성취감을 느낀다는 건 네가 연습했을 때 시험 문제 나오면 그걸 맞추는 거 그거 말고는 성취감이 따로 없어. 그래서 수학은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X자 인수분해 새롭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앞에 보시죠. 앞에 맨 앞페이지, 그 앞페이지 밑에 여기 맞죠? 거기에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인수분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하면 인수분해 기본적인 내용들은 된 거예요. 네, 여기서 응용되는 건 많지만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총 정리합니다. 아시는 분은 대답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인수분해가 중3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상관없어요. 노트에다는 프린트하는 상관없습니다. 자꾸 이런 걸 머릿속에 넣어주는 이유는 그걸 보고 내가 어디까지는 됐고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힘들고 라는 걸 점검하시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해라 또는 인수를 찾아라. 인수를 찾으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인수를 분해하셔야 됩니다.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 한다는 이게 무슨 뜻이죠? 덩어리들의 곱, 괄호 또는 항들의 곱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if 바로 곱해져 있는데 옆에 플러스 5처럼 뭔가가 항이 갑자기 더해져 있다. 이러면 인수분해 생으로 다시 하셔야 됩니다. 생으로 다시 한다는 얘기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바꾸면 이거 전개한 다음에 풀어 헤친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인수분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뚜루룩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수를 찾아라? 그럼 안에 곱해져 있는 걸 찾아라는 뜻인데 그러려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고 인수분해를 한다는 건 괄호들, 항들의 곱으로만 표현이 돼야 되고 여기서 곱이 아니라면 자 곱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항들이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된다면 안 돼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또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선생님 괄호 안에 더하기 빼기는 있는데요. 괄호 안에 더하기 빼기 괜찮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괄호가 이렇게 있어요.
x 더하기 5가 있어요. x 빼기 2가 있어요. 선생님 한글끼리 더하기 빼기인데요. 얘야. 그게 아니라 크게 보면 이 괄호 하나 덩어리라고 보는 거고 얘도 하나 덩어리 둘이 곱해져 있잖아. 그 안에 있는 건 더하기 빼기 뭐 나누기를 하든 뭐 상관없어요. 괄호끼리 크게 봤을 때 얘랑 곱해져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5x라고 딱 써버리면 틀린다고 이러면 인수분해 안 된 거라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5x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땐 상관없는데 바깥에 바로 했는데 여기다 더하기 삑 하고 5x 이렇게 바깥을 써버리면 이거 인수분해 다시 해야 된다. 어떻게 다시 해? 전개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하라고.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인수를 찾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인수분해 기법 첫 번째는 뭐냐면 인수분해가 그러면 여러분들을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돼요? 양쪽 항의 공통인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공통인수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공통인수가 쉽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공통인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옆에서 딱 봤을 때 공통 들어와 있으면 돼. 근데 이게 어렵게 나오면 보통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딱 부호만 차이 있을 때. 딱 부호만 다른 경우가 있겠죠. 딱 부호만 다르다고 하시면 자 생각해보세요. 딱 부호만 달라. 그럼 이런 거지. y-2에 x 이렇게 해놓고 더하기 2-y 이렇게 해야 되는지 분석하겠습니다. 보시죠. 얘가 말이야 한글끼리 곱해져 있지. 너 만약에 여기 이거 아무것도 없다 가정하면 이거 인수분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지.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야. 다시 전개하면 망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얘가 더해져 있지. 그럼 이 덩어리, 괄호 덩어리가 더하기로 연결돼 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런데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제일 첫 번째 기법이 뭐냐면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찾는데 여기 y-2랑 2-y가 참 아쉽게도 마이너스 하나 차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앞에다 마이너스 진짜 끄집어내. 네, 둘 중에 어떤 하나의 기준을 맞춘 다음에 앞에 거의 기준을 맞춘다고 치면 y-를 그냥 쓰시고 그 다음 뭐 붙이라고?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버리면 된다고 했죠. 기억하시나요? 네. 그럼 이 상태로 둔다고 치면은 얘가 y-2가 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자, 요 앞에 있는 y-2가 이제 비로소 정확히 공통인수 역할을 하게 됐죠. 따라서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앞으로 묶으라고 했지. 묶어주면 얘가 y-2가 밖으로 나오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나머지를 이 안에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지. 여기 있는 x 남았지. x 써주고 여기 마이너스 1 써주면 된다고 했잖아. 깔끔하게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 다음 딱 부호만 다른데 이걸 갖다가 공통인수 찾기에서 제일 어렵게 보이는 게 부호 다른 경우 그 다음에 뭐냐면 한글의 순서를 바꿔놓은 경우예요. 한글의 순서 또는 여기서 좀 더 표현하자면 한글이 아니라 괄호의 순서. 예를 들어볼게요. 겉으로 쳐다보기에 뭐야? 똑같은 게 없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 보시죠. 이거 바로 보세요. 2 더하기 3 하나, 3 더하기 2 하나 어떻습니까? 똑같죠? 겉으로 똑같이 2x 플러스 4 이렇게 예쁘게 주지 않는다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어야 돼? 2x 더하기 4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지?
항들의 순서를 이렇게 잠깐 앞뒤로 바꾸면 되잖아. 바꾸면 우리가 원하던 이렇게 예쁜 꼴로 나오잖아. 공통의 수가 보이잖아 이제. 이렇게. 그럼 이 보라색 이게 공통의 수구나 하고 얘를 바깥으로 묶으면 된다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럼 여기다가 남는 게 뭐죠? 뒤에 1 남죠? 그죠?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x 더하기 4에다가 3x죠. 근데 이거 표기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가급적이면 맨 앞에 있는 숫자를 앞으로 빼고 바로 덩어리가 큰 건 뒤로 갑니다. 따라서 이걸 어떻게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 3x에다가 2x 플러스 4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다 수업했어요, 그죠? 오늘이 인수분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기본 과정 인수분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라서 그래요. 어차피 다음 학기 8월 중순 19일부터 시작되는 그 시즌에 3-1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란 짧은 기간 동안 전체를 다 할 수 없고 응용 문제까지 다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다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 과정. 자, 이게 1번입니다. 인수분해 1번. 다시 강조합니다. 인수분해에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인수를 찾아라. 인수인 걸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수분해를 해야 되고요. 인수분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면 괄호들의 곱으로만 표현이 돼야 됩니다. 항들이 더해지거나 이래버리면 다시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리고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쓰는 기법이 뭐냐? 공통인수가 있는지 찾아. 양쪽에.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딱 부호만 다른 경우. 부호 맞춰주세요. 두 번째, 항들의 순서를 바꿔서 잠깐 안 보이게 만드는 거지, 순간적으로. 그러면 네가 그 항들의 순서를 바꾸면 되는 거야. 보셨나요? 네.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전개하는 과정이 이렇게 간다고 치면 그 반대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수분해라고 했어요. 전개에서 풀어 헤치는 거의 반대 과정이 묶는 거라고 했잖아. 정확히 말하면 전개를 이제 좀 쉽게 말하면 풀어 헤치는 거죠. 분배하고 뿌리고 이러면서 막 항들끼리 막 덧셈 뺄셈 이렇게 풀어 헤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 얘는 묶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얘기가 좀 길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